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이란 전쟁 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네. 경제 걱정이 돼가지고. 네. 뭐 아시다시피 유가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20분간 코스피 거래가 중단됐고요. 또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네, 유독 우리 금융시장이 전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언제까지 이럴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죠. 유튜브에서 알상무로 활동 중인 알렉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슈카 친구들 알렉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코스피가 계속 네. 신기록 경신을 했었는데 네네. 그 사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2번 나올 때마다 좀 어색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왜 상승하지 그랬는데 네. 오늘에서야 좀 익숙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원래는 약간 좀 비관주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주의죠. 보수주의. 네. 너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네. 자, 본격적인 경제하기 전에 네. 알상무님은 사실은 경제 전문가지만 네네. 뭐 역사, 네. 국제 정세 네. 이런 것도 워낙 해박하시잖아요. 네네.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란은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섰고 네. 이스라엘도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는데 트럼프만 혼자서 네. 전쟁 거의 다 끝났다 네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역시 타코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도망을 친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핵시설을 없애는 건지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건지 또는 정권 교체인지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정권 교체라고 했다가 네. 지금은 좀 어떤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주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끝낼 결정도 할 수 있냐? 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공화당 내에서 지금 여론도 안 좋아서 네. 우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 안에도 안 끝난다고 하고 계속 지금 폭격도 진행 중이라서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저는 전쟁으로 인한 이 유가 폭등이 좀 걱정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 알상무님께서 방송에서 네. 그 글 잘 봐야 된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국제 유가가 한 7% 떨어지면 네.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방송을 재밌게 봤거든요. 왜 유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왜 7%인지 다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크게 시장이 반응한 게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이거든요. 네. 그랬죠. 어제는 26%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장중에. 네. 그런데 이제 좀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에너지 트레이더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트레이더들이 만약에 유가를 더 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네. 만약에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한다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가장 예민한 이제 트레이더들이 에너지 트레이더들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 정도가 경험적으로 7%가 하락하면 국면이 전환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없군요. 7%의 어떤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가있죠. 경험적. 경험적에서 경험적. 나오는. 네. 요런 중동 전쟁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인 거죠? 평상시에도 계속 해당난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7% 빠지면 네. 주식을 팔아야죠.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그럼 경기가 엄청난 네, 침체가 네.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죠. 전 사실 이런 가이드가 좋아요. 정확하게 숫자까지 찍어주는. 알려주는 게 네, 좋으시죠. 이때 사라. 어. 너무 저 같은 이 초보자들한테는 네, 도움이 네. 되는 가이드? 하지만 근거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네.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100달러 넘었던 게 8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말씀하신 7%까지는 아니었어요. 한 네네. 4.6% 정도 빠졌는데 네.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지? 이거 반응하는 건가 해서 이때쯤 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유가 지난번 그 아래쪽에 있을 때가 $55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87, $88니까 네. 굉장히 많이 상승한 레벨입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나도 지금 원유 감산을 했기 때문에 네. 감산을 다시 증산으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이제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쪽에서 좀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갑자기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다 다시 팍 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전 세계가 전쟁과 유가 폭등 우려에 지금 들으셨듯이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이런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was just an excursion into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We're getting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oo. On Iran, you called it an excursion.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Are No,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I think soon. Okay, and with respect Very to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In fact, there are two levels of leadership, and even actually, as it turns out, more than that. But two levels of leadership are gone. 자, 전쟁 거의 끝났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시 좀 쭉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 말 이후에 뚝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다시 네, 좀 네.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까 네. 또 더 오를 걸로 전망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 원유 가격이 사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원유 가격이 WTI라고 네. 미국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동 문제가 된 건 두바이유가 문제인데 네. 지금 미국 쪽에서 원유도 많이 올라가는 게 저는 어떤 원유를 생산하는 쪽에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싶다고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원래 휘발유 경유 중에 경유가 더 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유차 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경유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란 전쟁 나고 나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역전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좀 비싼 게 좀 네. 세금 영향이 좀 큽니다. 원래는 국제적으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쌀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휘발유는 조금 소비를 줄일 수 있는데 경유는 이제 산업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줄이니까 그리고 경유 생산이 요즘에 좀 어떤 쇼티지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 지금 장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미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맞아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아주 혼란스러운데 네. 네. 지금 일단 6천선은 깨졌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 네. 너무 단도직입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혹시 개인 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맞아요. 네. 거의 5천선까지 위협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500 정도죠. 제 생각에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저희가 너무 빨리 올랐고 네. 그래서 좀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졌는데 2026년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엔 7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조금씩 우량주 위주로 네. 사는 게 좋은데 문제는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적어도 한 달 정도 길면 석 달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가격이 기거나 좀 하락할 때마다 좀 사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나기는 피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거 사실 전쟁 초기에도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네.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저쪽에서 나고 있는데 네. 미국 뉴욕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유독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가 더 타격이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 시장에 좀 무겁다고 하죠. 시장이 무겁다고 하죠. 저희가 이 일 터지기 전에는 네. 주식이 빠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고 있어서 네. 좀 수급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유 쪽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 쪽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좀 불안감? 왜냐하면 그 글로벌 헤지펀드나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코스피하고 니케이를 보면서 이건 버블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좀 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쇼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매도를 좀 많이 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독 한국에 몰린 이유군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거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더 갈 거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뉴욕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 증시는 좀 흔들릴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는데. 근데 의외로 뉴욕 시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원래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도 안 한다고 하고 뭐 협상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맞아요. 끝난다는 말도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 대출이 네. 굉장히 지금 뉴욕 시장에서는 저희는 지금 전쟁만 보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한 50% 정도가 사모펀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50% 정도만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각을 했고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연초니까 네. 제 생각에는 3월 1분기 말에 좀 상각이 더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미국 시장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좀 더 특별하게 또 네.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대장주들 있죠. 네. 삼성전자, 네. SK, 뭐 하이닉스, 또 현대자동차 네. 이런 주들은 왜 이렇게 뭐 사실 국제유가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타격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사셔서 그렇고요. 네. 장모님도 사셨다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저도 좀 사고 있고 네. 이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럼요. 있고 네. 더 날 건데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신용이나 미수까지는 안 쓰셨겠지만 그 불안해하시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물렸다고 하죠. 그쵸. 네. 그래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저희가 7% 막 12% 하락하는 건 어떤 그런 수급적인 요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이런 어떤 외적 요인을 네. 잘 견디는 게 진짜 실력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대장주들 뭐 최근 흔들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잘 버틸까요? 대장주들이요. 뭐 삼성전자라거나 네. 하이닉스라거나 뭐 이런 뭐 기업들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기업들은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봐야겠네요. 네. 이제 무서운 답변이네요. 예. 기업은 괜찮을 것이다. 네. 아니 이게 자꾸 뭐 이게 특정 주식을 좀 물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네. 방산주도 좀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쟁 나면 방산주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뭐 금방 끝낼 거다라는 말 물론 뉴욕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믿지만 이런 말도 나오고 이거 방산주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방산주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 네. 이게 일종의 그쪽에서는 재고죠. 미사일도 많이 썼고 그렇죠. 또 이제 방위 산업체에서 주문이 많이 나와서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글로벌 방산 기업 주식도 이상하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선반영이 있었던 거죠. 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놨던 것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지금 꽤 하락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이제 올 연말만 봐도 네. 기업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조금씩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네. 전체적으로 주식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5월로 딱 이렇게 예측을 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딱 네. 찍어주시는. 왜 5월로 이렇게 딱 확신을 하셨던 건지. 요거는 또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네. 그 지표 중에 이제 그 기술적 지표 중에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게 이제 약간 구름대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5월쯤에 좀 걸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7%도 똑같은 건데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경험에 또 의한. 근데 말씀드리자면 1, 2월에 굉장히 상승했고 2월에 3월에 지금 하락했잖아요. 네. 3월에 당장 반등은 좀 힘들고 3월에 좀 정비하는 기간을 거치고 네. 4월에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5월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어.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논란 가슴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5월 중순쯤? 5월 중순. 네. 왜냐하면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또 선거를 앞두고. 네. 근데 또 코스피가 4,000피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있거든요. 아,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게- 네. 이러다가 싶은 얘기는 진짜 아닌데. 4,000피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는 좀 전망을 안 하시나 보네요. 아,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예, 저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지기에는 이제 모르죠. 경기 침체나 미국 쪽에서 서프라임 문제 같은 게 생기면 네. 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한다고 해도 저희는 한 4,800이 하단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 터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안전자산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뭐 금, 달러로 네. 머니무브가 막 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도 제가 봤는데 네. 이런 움직임이 실제 지금 있습니까?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금도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의외로 굉장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안전자산의 선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금은 지금 5,000달러 정도인데 한 네. 6,000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달러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달러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지만 네. 달러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유로화도 좀 가지고 유로화도. 계시면.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뭐 결국 뭐 원유 값을 어떤 그 화폐로 결제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또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페트로달러. 맞아요, 뭐 하죠? 맞아요. 네. 네. 뭐 기름값을 달러로만 결제하길 원하는 미국, 네. 또 야금야금 기름값 결제를 위안화로 하도록 늘려가는 중국. 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역시 이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었군요. 음모론이 조금 듣고 싶었던.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커머디티 트레이더들은 네. 저희가 페트로 달러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해 달라고 미국하고 중동 국가하고 일종의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란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네. 위안화로 그 원유를 좀 거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사우디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란을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통화로 거래하는 그 산유국을 네. 저렇게 공격함으로써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그랬죠. 베네수엘라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안화로 원유를 파는 두 국가를 저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제 생각은 아니고 음모론자들은 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안보 때문에 일어난 전쟁 플러스 네. 어떤 페트로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어떤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납니다라고 하는 게 못 믿겠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중간중간 굉장히 팁이 될 만한 얘기도 전문가 시선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약간 신이 났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사실 막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되나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이 시점에 투자자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어차피 제가 맞출이라는 기대는 안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안 하고 저한테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와닿으시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7% 정도 하락한다. 7% 이상 하락한다. 네. 그러면 종가에 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7%네요. 네. 다음에 또 빠지면 또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평단을 낮추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좋아지면 많이 반등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7% 하락해서 샀는데 네. 다음날 10% 반등하면 그렇죠. 팔아야죠. 아, 그때는 팔아야 된다. 아, 그땐 버티지 말고. 네, 팔고 그 이익을 또 기다리고 있다가 7% 하락하면 또 사고. 아, 그런데 그러면 언제 전부 다 내 돈을 삼성전자에 실어야 되냐? 네. 네. 그거는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모두가 또 다시 사는 국면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분위기는 뉴스에도 나오고 할 테니 네. 그걸 보고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시기가 대충 뭐 언제 5월쯤 뭐 저는 너무 3월 안에 3월 안에. 3월 안에 매수는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투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뭐 판단은 이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네. 다만 굉장히 꿀팁을 주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